쌀쌀한 바람이 부는 요즘 괜히 몸도 마음도 지치는 기분이 드시죠? 혹시 여러분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도 뭔가 허무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 스푼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그 엔센의 책 가짜노동,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와 함께 가짜노동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겪는 번아웃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실제 업무 대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롤란드 파울세는 이러한 현상을 텅 빈 노동이라고 정의하며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빈둥거리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사회학자 베블리는 빈둥거림이 상류층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요즘 우리는 대부분 몰래 혹은 눈치 보며 빈둥거립니다. 90년대 IT 회사에 탁상 축구 게임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둘째, 시간 늘리기는 특히 시간 단위로 봉급을 받는 곳에서 흔합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하거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하루를 채우는 겁니다. 바쁘게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관계없는 일들이죠. 셋째, 일 늘리기는 이건 할 일 없어서 일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생산성은 없지만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넷째, 일 꾸며내기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짜증이 나서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하는 척만 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에 참여하는 척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뭔가를 한다는 환상인 거죠. 이 네 가지 유형,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되지는 않으셨나요? 태용빈 노동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생산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집중할 가짜 노동은 훨씬 더 광범위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명령받은 업무, 급여받기로 한 업무,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인데 겉보기에는 노동 같지만 사실은 노동이 아닌 것들 말이죠. 철학에서는 허상과 실제를 구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가짜 노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쁘고 생산적인 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거나 혹은 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업무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없을까? 에너지를 더 좋은 일에 쓸 수는 없을까? 주 15시간 노동이 실현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 가짜 노동 때문은 아닐까?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오래된 것은 쓸모 없어지기 마련이죠. 가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일이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낭비적인 가짜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노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농업에서 공장 그리고 사무실로 옮겨가면서 가짜 노동은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무대 앞 노동과 무대 뒤 노동을 구분해 봅시다. 무대 앞 노동은 눈에 보이는 노동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조율하고 감독하는 무대 뒤 노동, 즉 관리직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20세기 산업화는 이 무대 뒤 노동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컨설턴트, IT 전문가, 관리자, 홍보팀, 지원팀 등 우리가 흔히 사무직이라고 부르는 일자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무대 뒤 노동이 가짜 노동은 아닙니다. 관리자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지난 50년간의 급격한 증가는 가짜 노동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대 앞 노동은 값싼 해외 인력이나 자동화 기계로 대체되었고 선진국에는 사무직 일자리만 남게 된 겁니다. 늘어난 사무직만큼이나 가짜 노동도 함께 늘어난 것이죠. 끊임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관료 조직처럼 관리직은 계속 늘어나지만 아무도 그 근거인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도미니크 자니코는 이를 비대증, 즉 너무 커져서 다른 신체에 해를 입히는 장기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합리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비합리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가짜 노동을 부추기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는 경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믿지만 때로는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에 학생이 몰려 지원금을 더 받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둘째는 정보와 통신의 지배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정작 중요한 업무는 뒤로 미룬 차에 말이죠. 셋째는 임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사업은 엄청난 노동 낭비를 수반합니다. 당장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보여주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보다 평판이 중요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법률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지 혹시 놓친 허점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노동시간의 상당량을 바칩니다. 이 또한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가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허무함과 번아웃까지. 이 책은 단순히 가짜 노동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었던 가짜 노동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도 가짜 노동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